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내 돈 챙겨 부자 되세요. 빈용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용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드의 김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영주 씨, 네. 요즘처럼 날씨가 부쩍 추워질 때면은 이럴 때 어르신들이 가장 주의할 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 날씨가 쌀쌀하니까 뭐니 해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감기도 조심해야겠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 질환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혈관 건강이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손쉬운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외출할 때마다 목도리를 두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인데 우리 부모님들께 건강하시라고 목도리 하나쯤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목도리는 이 알뜰한 가격에 알찬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효도가 꼭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생각하고 챙겨드리는 게 바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마음 가득 안고요. 이번 주에 준비한 모터인사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교통과 자동차 산업 관련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김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영 기자, 지난주에는 설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관련 소식보다는 아무래도 그 교통 관련 소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두 분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선물들 많이 받으셨죠? 네, 세뱃돈 많이 받았습니다. 좀 주셨어요? 주고받고 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 혹은 지인들과 마음을 담은 선물들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리셨다면 그 마음이 더 안타까웠을 겁니다. 설 연휴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잠시 딴 생각을 하거나 잠깐 조는 사이에 물건 놓고 내리신 경험들이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잃어버린 나의 귀중한 물건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또 처리되는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다양한 소식들 함께 엮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접수된 지하철 유실물이 총 27,111건으로 하루 평균 약 74건꼴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25,398건보다 1,713건이 늘어난 것으로 시민들의 소지품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분실물을 쉽게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유실자에게 통보를 해서 찾아드리고 연락처가 전혀 없는 거는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다 인계를 하고요. 가방이나 이제 이런 의류 같은 건 1년 6개월 동안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한 다음에 경찰서 승인 하에 다시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양해를 하고 있어요. 물건을 놓고 내리셨을 경우는 그 열차 번호, 그 차량 위치, 그 출입문 위치를 알으셔서 저희 영문한테 연락을 주시면 빨리 이렇게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종합경영정보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 화상 정보를 찍어서 등록을 해요. 손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한글로 서울 메트로 치고 들어가셔서 지하철 이용 안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실물 찾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125선은 6110에 하나하나 둘둘이고요. 345선은 6110에 334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 유실물센터와 충무로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지난 한 해 동안 유실물 건수는 2만 7천여 건으로 주인을 잃은 유실물들이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하차 시간과 열차 번호를 잘 적어두었다가 역 직원에게 전해주면은 보다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4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RSD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장비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청정 및 과다 배출 자동차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운행차 원격 측정 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편익을 분석해 제도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RSD 장비는 10여 년 전 서울시가 섣불리 도입한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흐지부지 되기도 했던 정책입니다. RSD라고 하는 것은 원격에서, 그러니까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차가 진행 상태에서 그대로 오염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 제도를, 이런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한 4년간의 그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 목적이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장비 설치는 서울시가 한번 실패를 맛보았던 정책인 만큼 문제점을 잘 보완해 서울시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전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4일 서울 용산구 호텔 캐피탈에서 한국자동차부품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제16차 정기총회와 환경관리협회의 제2차 정기총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협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환경사업 분야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고, 특히 두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소승기 회장은 2008년이 협회장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로 이번 한 해를 보내는 의미도 남달랐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임기가 이제 끝나는데요. 한 2년 정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모든 정책을 펴왔어요. 근데 이제는 남은 임기를 우리 조합원들을 보다 더 체계적인 CS 교육을 해서 고객, 자동차 고객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좀이라도 친절하게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연합회에서 연수원을 건립해서 조합원들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데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우수 지점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는 등 협회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이날 중국 화룡시의 임용길 부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GM대우가 지난달 야심차게 출시한 토스카 프리미엄 6가 24일부터 판매에 돌입합니다. 기존 내외관을 개선하고 첨단 6단 변속기를 장착해 성능과 정숙성이 향상되었다는 토스카 프리미엄 6. 충남 보령에 위치한 GM대우 공장을 찾아 토스카 프리미엄 6의 위력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토스카 프리미엄 6는 최첨단 6단 자동 변속기로 넓은 기어비를 자랑합니다. 보령 공장 이태우 부공장장은 전륜구동 6단 변속기는 일본 아이신 이후 세계 두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전륜구동의 경우 미션의 구조가 복잡하고 엔진룸의 공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4단 이상을 만들기 어려운데 2000cc급 차량에 6기통 엔진을 장착한 것은 이 차가 유일하다고 설명합니다. 엔진 성능을 최적으로 활용해 연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부드러운 기어 변속을 실현하며 변속 시 빠른 다운시프트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저도 가끔씩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인데 전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선반에 물건을 두고 그냥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유실물센터의 유용한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서 스스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자세로 애초에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겠죠. 잠깐의 방심으로 당황스러운 경험을 만들지 마시고요. 물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유실물센터의 유용한 시스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혜원 기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 기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새로 개발된 자동차 안전 편의 장치와 그 성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모토 포커스입니다. 네, 운전을 할 때 보다 편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이 자동 기어를 탄생시켰죠. 시동 기어를 쓸 때보다 두 다리가 훨씬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잦은 신호 대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나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오토브레이크인데요. 특히 오토 차량은 거의가 시프트 레버를 뒤에다 놓고 대기하는데 이때 슬금슬금 차가 앞으로 나가는 그 크리핑 현상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이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 부품들 사이에서 국내 부품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성산 오토랜드를 찾아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토포커스의 손영주입니다. 수많은 신호등과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에 무려 480번이나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쉽게 피로할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오토 브레이크가 개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산 오토랜드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과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오토 브레이크 카콘이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일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오토 브레이크는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그 편의 장치이다 보니까 많은 제품들이 그동안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공한 제품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오토 브레이크를 하면서 처음에 좀 망설였습니다. 안전장치이고 또 브레이크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낸 우리 그 개발 이사인 손영철 우리 개발자가 어느 날 그 자신이 그 개발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고민을 하면서 찾아와서 좀 검토를 신중하게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로 아이디어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실현 가능성도 높고 이래서 정말 둘이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3년간 피땀 흘려서 이제야 겨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우리가 기술평가를 받았고 A등급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본격화 사업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네, 카콘은 오토 브레이크 기능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이거든요. 운전자는 편의 시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컨베니언 이래가지고 편리함을 준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예로 이 오토브레이크 기능. 오토브레이크 기능은 운전자들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신호대기나 정체 시에 운전자들은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이 기능, 즉 정지 중에 브레이크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럼 피로감이 훨씬 덜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급발진 사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발진을 또 방지시켜주는, 왜냐면 정지 중에 그 브레이크가 로크가 돼 있으니까 급발진도 방지를 시켜주죠.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이런 기능에다가 이 기능 한 가지만 있으면 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거기다가 운전자들이 왜 급브레이크를 자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자동으로 전멸시켜주는 기능, 뭐 이런 기능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오토브레이크 카콘의 장착이 차 크기나 국내차, 외제차에 상관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 오토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미 수입차는 BMW나 아우디, 벤츠 이런 고급 차량에 일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제품은 물론 이제 그런 수입 차량들은 생산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제품은 생산할 때뿐만 아니고 모든 차량에 이미 나와 있는 차량에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편리한 오토브레이크 카콘을 많은 운전자분들이 장착하고 싶으실 텐데요. 장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제품을 이제 장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저희 그 회사 이제 전화번호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오토브레이크 기능에 대해서 많은 판매 업체들이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A등급 최우수를 받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KT 비즈메카라는 곳하고 저희가 이제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KT 비즈메카의 콜센터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전국에 한 6,200군데의 카센터나 이런 용품점에서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 카콘의 세계 진출 가능성도 정말 밝아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또 운전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개발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이제 완벽하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토 브레이크는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어느 운전자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많은 판매 유통망에 점유를 하고 저희 제품이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입하는 자동차의 무려 20% 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는 훌륭한 가격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와 교통 상황이 비슷한 일본 또는 싱가포르 또는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전 세계 얼마든지 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카콘에서 세계 최초로 유압유지 장치를 장착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유압유지 장치가 자세하게 어떤 건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마스터를 통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바퀴 쪽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 쪽으로 전달된 오일을 못 돌아오게 이 솔노레드 발브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퀴 쪽에 브레이크 오일이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고 있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었나요? 예, 바로 이 장비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장비로서 저희 제품을 105만에 테스트를 해서 A등급 최우수 판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네, 유압 유지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오토 브레이크를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운전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여자인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대기나 정체 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있다 보니까 다리가 계속 떨리고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오토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난 후부터 다리가 편해지니까 운전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여성분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고 위험률은 줄이고 편의성은 배로 증가시킨 성산 오토랜드의 오토브레이크 카콘. 앞으로 운전을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열정과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성산 오토랜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들었을 때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지 않아도 어떻게 차가 그대로 정차해 있을까 다소 의문스러웠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모두가 이해가 되네요. 네, 최근에는 이 외제차뿐만 아니라요. 국내 고급 승용차에도 출시 때부터 오토브레이크가 장착돼 나온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운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브레이크를 잠깐 밟았다 떼어도
제동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정체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엑셀을 살짝 밟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또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뭐 차가 스무스하게 나간다니까 운전자라면 누구나 그 편리함을 탐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부품 개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운 여행과 나들이 정보를 전하는 모터라이프입니다. 네,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톡톡 튀는 이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상큼발랄한 모터라이프의 마스코트 임상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설수입니다. 영주 씨의 마음은 제가 진작에 또 알고 있었죠. 네. 하지만 저는 TV를 시청하는 분들의 연인이니까요. 마음이 아프시면 절 놓아주세요. 네, 오늘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모아왔습니다. 아, 놓아주기 싫은데요. 네, 두 분 마음을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 임상수 씨, 그 쏙쏙 모아온 정보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요. 이 여의도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뭐 휴식이나 즐거움은 주지 못할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게 있던가요?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등잔 밑이 어두워서 가까이 있음에도 놓치기 쉬운 볼거리, 숨은 체험거리, 흙 속의 진주를 찾는 임상수 리포터 아닙니까? 일단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여의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숨가쁜 일상이 반복되는 이곳에서도 리포터 임상수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는 이색 놀거리들이 있으니 여러분은 여의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국회의사당? 아니면 방송국? 저는 여행 전문 리포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니 여기 위로 오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곧게 뻗어있는 63빌딩입니다. 여러분 63빌딩 하면 전망대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그 전에 꼭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혹시 전망대 먼저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약 2만 마리의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사는 곳, 바로 수족관인데요.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녀석은 바로 펭귄이었는데요. 어디 남극의 신사 아니랄까 환영 인사 제대로 하는 꼬마 펭귄. 저의 미모에 펭귄도 반했으니 보자마자 졸졸졸졸졸졸졸. 그런가 하면 가도 얼굴 대면하기가 힘든 전설의 물고기도 눈에 띄었는데요. 정말 크죠? 이게 이름이 쌍갈치라는데요. 쌍갈치가 아니라 비쌍갈치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청어떼를 이끌고 다녀 청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산갈치. 정말 왕입니다요, 왕. 눈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면 저 치플로. 이곳에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는데요. 바다향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늘에서 별이 뚝 하고 떨어진 것 같아요. 와. 대형 수족관에선 매 시간마다 다양한 해양쇼가 펼쳐지는데요. 다이버의 명령에 따라 현란한 몸동작을 선보이는 바다 표범들. 바다의 맹수라 불리는 녀석들, 어느새 재간둥이로 변신. 환상적인 수중요기를 선보입니다. 날렵한 몸놀림에 정확한 슛 감각까지. 그야말로 물속에선 제 세상이네요. 한편 우르르 몰려있는 아이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간지러워요. 제가 엄마가 싫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귀여워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보는 건가? 우와, 유명한 사람이다. 손가락을 넣어요, 손가락. 여기 손가락이요? 손가락을 넣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녀석들. 각질만 먹는다는 닥터피쉬입니다. 간지러워? 네. 손 안 씻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언니 손도 물었잖아요. 우리 손 다 깨끗해졌어요. 이 바닥에 있는 게 다 하얀 밀가루예요. 그냥 눈을 밟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갑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부드러워. 물고기 구경 실컷 했다면 이번엔 밀가루 구경 제대로 해볼까요? 두 발이 푹푹 빠지는 밀가루 길에서 손가락 사이사이 보드랍게 빠져나가는 밀가루. 온몸 하얀 밀가루로 뒤집었어도 아이들의 웃음 끊이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온 천지가 밀가루 세상이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의 변신은 무죄. 그런데 이 친구 밀가루 반죽을 흔들어대는 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만들기야? 뱀 만들라고. 뱀 만들. 그 무서운 뱀을 만들려고요? 만들어봐요 뱀. 정말 너무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우와.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부드럽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 몰랑몰랑 손끝에서 자유자재로 변하는 밀가루 반죽.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신발 신발이 자꾸 찢어져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치고 있어요? 다시 붙이고 있어요. 아, 다시 고치고 있어요? 빠르다. 자, 굿자.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꽃. 어떤 꽃? 해바라기. 제가 또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어린 피카소들의 작품 활동에 한몫 거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너무 잘 만들었죠? 자, 이쯤에서 슬슬 등장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네, 바로 모터라이프의 쯔쯔 등장해주세요. 자, 오늘의 대결은 밀가루로 그림 그리기. 누가 더 잘 그리냐는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심사를 맡길 겁니다. 진 사람은 저 꼭대기 끝이 보이지도 않아. 저 꼭대기 63빌딩을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걸어서도 안 돼. 뛰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I am one of the... 자, 여기에 보면은 예쁜 그림이 2개가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이 잘했는지 박수로 한번 판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들면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 알았지? 결정했어요? 네! 자, 이 그림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조금 서운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빨간 그림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아이들은 너무너무 솔직하더라고요. 자, 그럼 벌칙 받으러 가야겠죠? 어허, 감히 어디를 타려고? 애타는 조연출맘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자, 전망대에서 봐요. 되게 좋다, 그죠? 해발 265m, 그야말로 남산 정상 높이인데요.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고요. 그리고 저기가 우리 모터인사이드 스튜디오예요. 우와, 다 보이네요. 우와. 서울시 정경 중 제 레이더망에 걸린 것은 따로 있었으니 한강 위 여유롭게 떠있는 유람선. 여의도에 왔으면 빠뜨릴 수 없는 명물 중 하나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배는 어떤 배인가요? 이 배는요, 철새 유람선입니다. 우리 한강 유람선에서도 철새를 테마로 하고 있는 철새 유람선입니다. 겨울에만 운영되는 철새 유람선. 철새 좀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아니, 강에 웬 갈매기 떼들입니까? 지금 따라오는 이 새들은 어떤 새죠? 이건 갈매기인데요. 갈매기 중에서도 제갈매기입니다. 근데 갈매기가 보통 바다에서 살잖아요. 네.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도 있듯이. 예, 갈매기들이 한강에 예. 물론 텃새처럼 사는 갈매기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여기 현재 날라온 것들은 철새들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기를 찾아서 저기 그 비오리와 함께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와요. 한강의 겨울 철새들, 겨울 한강의 또 다른 매력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조용한 한강 위를 달리는 유람선, 연인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감기 들면 큰일 나잖아요. 철새 유람선, 그 명성답게 배 안에도 다양한 새들로 가득했는데요. 와,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철새 유람선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철새를 직접 눈으로 못 봤을 때 볼 수 있는 다양한 철새, 박제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철새와 연관된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구관조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앵무새, 그리고 손에 올려볼 수 있는 새, 다양한 새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새는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예쁘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네. 네, 붉은 머리 장수인데, 네. 이 새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직접. 새는 머리가 좀 나쁘잖아요. 그쵸?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 과자는 딱딱하죠? 네네네. 네, 이 딱딱한 과자를 보면 얘는 반드시 물에 녹여서 먹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딱딱한 과자를 받자마자 물에 녹여 먹는 센스. 네, 이 새는요, 나이가 좀 어려요. 보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어린 새인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나나고요. 나나. 예. 자, 어떻게 길들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돼, 안녕하세요. 잘한다. 그렇죠. 이렇게 새 길들이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먹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얘는요 왜 이렇게 계속... 우리 새 중에서 일명 별명이 오지명입니다. 얼른 드세요. 자, 다시 한번 줄게요. 맞아. 그렇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지. 이 새는 구관조라는 새예요. 네. 구관조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사람 말을 잘 따라서기로 아주 유명한데 한 50여 가지의 재주를 갖고 있어요. 말도 우와. 잘 따라서 하지만 다양한 자동차 소리, 장난감 소리 이런 걸 다 내요. 지금부터 구관조의 화려한 쇼가 시작됩니다. 기대하시라. 구관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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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느냐? 웃어버리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찾아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출출한 배도 채워야겠고 어른 몸도 녹여야겠고 바로 한방 음식 전문점입니다. 어머니, 여기 아주 음식 맛이 좋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지금 도대체 뭘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거 대나무 오골개 만들기 위한 죽을,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지. 아니, 그 음식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좀 보여주세요. 기다려봐. 조금만. 한방 음식 전문점답게 음식 색깔들 봄상치 않죠? 먼저 대나무에 올갱이 죽을 넣고 푹 구운 오골개를 넣으면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니, 요리하시다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식당 앞 수족관이었는데요. 힘이 얼마나 좋던지 수족관 속 낙지가 손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머니, 근데 낙지를 미리 다 잡아놨다가 넣으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잡아오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낙지는 싱싱할 때 잡아다 넣어야 맛있지. 아이고, 힘 좀 보세요, 낙지가.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싱싱한 낙지를 살짝 데쳐서 대나무 속 오골개와 합방시킨 후 새우 전복으로 대나무 속을 가득 채우면 유일무이 대나무 오골개탕 완성. 와, 이제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먹으면 되겠죠? 아니요, 잠깐 기다려. 아니, 중요한 게 하나 이렇게 빠졌어. 푸짐한데 뭘 또 더 넣어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 뭔데요? 돌. 에? 돌이요? 돌도 씹어 먹는다? 불판 위에서 뜨끈뜨끈 달궈지고 있는 옥돌. 설마 했더니 대나무 속으로 붕덩. 하지만 씹어 먹는 돌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뜨거운 옥돌을 넣어야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대나무, 전복, 낙지, 오골개탕이 완성됐습니다. 오,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푸짐한데요. 자, 이제 제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골개는 뼛속이 까매야 오골개거든요. 제가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뼛속 확인하려고요. 진짜인지. 이 뼛속에 까만 게 진짜 오골개 맞네요. 그리고 이게 입안에 이 한약 맛이 그냥 확 퍼지는 게 정말 몸에 좋은 한약을 한참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대나무 속에 산의 진미가 모두 들어있으니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보약인 셈인데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네요. 가족들 가는 63빌딩에서 연인과는 한강 유람선에서 그리고 마음 맞는 법과는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한방 음식점에서 골라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여의도. 그곳엔 우리가 모르는 별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반세기 가까이 서울에 사는 그 토박이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시내에 이렇게 좋은 볼거리와 또 공간이 있다는 줄은 진짜 미처 몰랐네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주말이라고 하면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잘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도 숨어있는 볼거리가 참 많거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이 차 밀려서 또 너무 멀어서 핑계대면서 이 김희우님도 항상 집안에만 계셨죠. 예,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새로운 정보 없나요? 하여간 영주씨 성격 급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럼 오늘 다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저 나오지 말란 말씀이세요? 네,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 다 하려고요. 어머 이런 라이벌.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주까지 목 빼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신 임상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분들 패션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게 하이힐이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론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운전에서는 큰 우회연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이힐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운전할 때는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부분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굽 높은 신발을 신으면 이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긴 굽이 바닥 매트에 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좌우의 발놀림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도 무리를 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이 외출할 때 하이힐을 신으시더라도요. 운전할 때는 낮은 신으로 바꿔 신는 안전의식으로 안전운전은 물론 운전자의 건강까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